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김유은 작가님의 그래도 나답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김유은 작가님의 2021년 첫 번째 산문집이며 힘든 순간을 만나더라도 휘청이지 않을 단단한 응원을 전하고 있고 마음이 시려오는 날이나 문득 쓸쓸해진 순간에 따뜻한 품이 되어줄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맑은 날이 어울리는 당신에게 삶에서 아무 일이 없을 때 큰 파도가 몰아칠 때가 된 것 같다는 괜한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다. 이렇게 괜찮기만 한 삶을 지내도 되는지 말도 안 되는 걱정이 몰아친다. 이렇게 마음 놓고 지내다가 갑자기 회복하기 어려운 슬픔이 덮칠 것 같아서 무서워지기도 한다. 지내보면 알게 된다. 불행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아무 일도 없고 썩 괜찮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살아내고 있다는 뜻이다. 불안해할 것 없다. 설령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린다 해도 그것에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내 지나갈 비구름이다. 안 좋은 기억이 가진 힘이 너무 큰 탓에 지난 시간의 힘듦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도 차근히 살펴본다면 당신에게 생각보다 더 많은 좋은 기억들이 곳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당신은 맑은 날이 어울리는 사람이다. 구름이 가득하다면 곧 다시 해가 비출 것이고 세찬 바람이 분다면 금방 잠잠해질 것이다. 수줍은 햇살이 비추고 적당한 온기가 감싸는 그런 날이 더 자주 함께할 당신이다. 당신의 오늘이 궁금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궁금합니다. 혹여 속상한 일은 없었는지, 평소랑 다르게 몸이 안 좋지는 않았는지, 어디서 억울한 일은 없었는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남에게 잘 터놓지 않고 애써 담담하게 혼자서만 참으려고 하는 당신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하루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이 하루 끝에서만큼은 웃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듦이나 슬픔, 서러움 같은 것들은 전부 털어버리고 좋은 감정만 머금었으면 싶습니다. 소중한 당신이니까요. 사랑스러운 당신은 무너지지 말고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요. 불면증. 예전에 방영했던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기도 하고 킬링 타임용으로 제작된 영상을 유튜브로 찾아서 보기도 했다. 생각하지 않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도구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다. 생각은 무겁고 또 가벼워서 자기 마음대로 마음속 가장 연약한 부분에 자리 잡아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그만 좀 떠올랐으면 싶은 순간에 쉬지 않고 떠올라서 머릿속을 괴롭히기도 한다. 나의 불면은 생각의 흐름이 멈추지 못함에서 시작됐다. 결국은 꺼내지 말아야 할 기억이나 생각까지도 기꺼이 건드리고야 마는 고약한 사고의 성질 때문이다. 내 주변에는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남편도 그렇고 꽤 많은 친구들도 겪고 있었다. 아마 모든 생각을 그만두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일 것이다. 서툴지 않고 싶은데 살아내매 서툴고 지치지 않은 척을 했어도 지쳐 있어서 잠을 자는 게 편하지가 않았다. 내가 서툴다는 사실에 반박하지 않기로 했다. 지쳤으면 하루쯤은 할 일이 많아도 그냥 푹 쉬어버렸다. 생각이 많아지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불필요한 생각은 잘라내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불러일으킨 나의 모자란 기억들을 곱씹지 않는다. 그때는 부족했고 지금부터는 안 그러면 된다고 간결하게 결론 짓는다. 내가 잘못했던 것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을 기약한다. 지난 일이나 앞으로의 걱정이 너무 과하게 떠오르면 지금 고민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걸 한 번 더 인지한다. 조금 더 솔직하고 담백하게 생각하려 하자 쓸데없는 기억이 함부로 출현하지 않았다. 당신이 오늘 밤에도 편안하게 자고 깜짝 놀라 깨지 않는 좋은 꿈을 꾸기를 바란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려는 생각의 실타래를 과감하게 끊어내길 응원한다. 복잡함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고 명확한 결단력이다. 지금 생각한다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지금의 당신이 아니라 내일의 당신에게 맡겨도 된다. 지금의 당신은 그저 잘 자기만 하면 된다. 내일의 당신을 위해서.
인연에게. 인간관계에서만큼은 논리라는 단어가 금방 무력해지고야 만다. 머리로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괜찮다며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고, 이성은 멀리해야 한다고 경고를 해도 감정이 그것을 가뿐히 무시한 채 손을 잡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늘 피할 수 있는 사고여도 당하기 일쑤이고, 나이가 있다고 해도 절대 쉽다고 느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말로는 참 간단한 문제이다. 등을 돌려야 할 때 등을 돌리면 되는 것이고, 가까이 다가가 부둥켜 안아주어야 할 때 끌어안아주면 된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타이밍을 판단하기가 언제나 어렵다. 미련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정 때문에 등을 돌려야 할 시기를 놓치고 만다. 반대로 지난 기억이 만들어낸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가까이 갈 순간을 미뤄두다가 자신의 인연이 타인의 곁에 있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기도 한다. 돌이켜보면 아쉬운 순간을 삼켜내고 바보 같았다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시간도 보내고 나면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갖게 된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아도 조금 더 담대하게 결정한 용기가 생긴다. 그 인연이 설령 잘못되더라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음을 알고, 아쉽게 놓쳐버린 사람은 결국 내 인연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게 된다. 일상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운명이란 단어로 설명되는 것인지, 선택이라는 말로 표현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논리적이지 못하고 가끔 제멋대로 움직이는 마음에게 휘둘리기도 하고, 불안함으로 겁먹은 기억에게 붙잡히기도 한다. 그런 복잡하고 곤란한 고민들을 모두 떨쳐내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 내 사람이 되어달라고. 언젠가의 둘의 모양이 어떠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다. 틀림없이 꼭 만나야만 했을 것 같은 당신 곁의 인연에게 마음껏 마음을 보여주면 좋겠다. 오래오래 같이 걷자고. 부부의 세계. 글에 종종 등장하는 사람은 내 남편이다.
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책에 담다 보니 글의 곳곳에 남편이 등장한다. 너무 남편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서 최종 탈고를 할 때면 그에 관련된 글을 일부러 몇 편씩 뺄 때도 있다. 그만큼 내 일상에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사실 부부만큼 신기하고 복잡한 인간관계의 모양은 없는 것 같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남이 가족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어떤 다른 관계보다 견고하고 단단하다. 반면에 단단한 만큼 깨질 수도 있어서 늘 노력해야 하는 존재이다. 부부의 형태는 다양하다. 아주 많은 부부의 모양 중에서 남편과 나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되어가는 중이다. 성향이 완전 다른 사람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부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끼리 만난 경우다.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반대로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도 일어난다. 매일 좋을 수만은 없고 아무리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투지 않을 수는 없다. 둘이서 살아갈 삶을 위한 우리만의 규칙과 약속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신혼을 결혼 몇 년 차까지라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신혼 때 여느 부부들처럼 최선을 다해 다투기도 했고 울면서 화해하기도 했다. 아무튼 사랑이라는 게 우리의 결론이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모든 부부들은 저마다의 삶의 규칙이 있을 것인데 우리도 그것의 완성 막바지 단계이다. 안정기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남편과 결혼 생활이 평온하다고 말하면 결혼한 지 오래된 언니들은 결혼이란 정전은 없고 오직 휴전만이 있다며 나를 놀리곤 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없을 것이라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꽤 윤택한 감정선을 유지하려고 서로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다. 데이트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게 가장 큰 할 일이었던 연애 기간을 지나서 함께 일하고 삶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책임질 부부 사이가 되었다. 다시 신혼부부에서 안정적인 부부가 되면서 남편에게 느끼는 감정도 달라진다.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에서 진짜 내 사람이 된 것을 느끼곤 한다. 세상에서 나만큼이나 지금의 남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고
남편만큼이나 지금의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서로에 대한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해내야 할 일이 많다. 나와 남편은 9세대 매체들이 만들었던 현모양처나 현부양부는 아니다. 어떤 모습과 성격이든 간에 그런 서로가 좋다는 게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 결혼하고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갔었다. 푸른 잔디가 펼쳐진 숙소에서 노을을 보며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우리 사이의 사랑의 크기가 더 커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 정말로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거든. 나는 내 전부보다 더 소중하게 당신을 생각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큰 사랑이 더 단단해지도록 만들자. 풍선은 너무 크게 부풀면 터지기 마련이잖아. 우리는 지금까지 엄청 큰 풍선을 불어놓은 거야. 이제 이 풍선이 터지지 않게 단단한 보호막을 만들 때인 것 같아. 그의 말이 맞았다. 사랑은 풍선 같다. 작은 고무에 숨을 불어넣듯 사랑이라는 공간에 서로의 노력을 열심히 불어넣는 것이다. 조그마한 고무가 커다란 크기로 늘어나듯 사랑 또한 노력한 만큼 커지게 된다. 아주 커다란 크기의 사랑이 작은 충격에 갑자기 터지지 않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할 안전한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혼자만의 세상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벽을 쌓아두고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둘이 만든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벽을 만들고 있다. 세상의 소음과 오지랖에 휘둘리지 않을 우리 부부만의 두터운 담벼락을 세우는 중이다. 남은 이렇다더라. 다른 부부는 이렇게 한다더라. 누구는 이렇게 해준다더라 같은 소리에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쓸모없는 소리에는 귀를 막고 오직 두 사람의 소리에만 집중하며 살아간다. 남편은 사랑스러운 남자이다. 귀여운 장난도 많고 다정한 사람이다. 그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예쁜 사람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예쁘다는 형용사보다 남편을 설명하기에 더없이 알맞은 수식어는 없을 것이다. 그런 그와 하루를 보내고 있노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린다고 느낄 정도로 즐거운 일이 많다. 소년 같기도 하고
어른스럽기도 한 남자와의 결혼 생활은 웃을 일이 언제나 함께할 것 같다. 평생에 걸쳐서 서로의 가장 친한 친구가 생긴 우리는 앞으로도 모든 걸음을 상의하면서 걸어갈 생각이다. 세상에서 나와 노는 게 제일 재밌다고 말하는 남편.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즐거운 나는 몇십 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상상한다. 행복하게 잘 나이 들어가고 싶다. 부부라는 가장 가깝고 특별한 관계를 만든 사람과 언제까지 무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늘 소망한다. 많이 아프지 말고 이왕이면 웃을 일이 더 많고 어른스럽고 차분한 어른으로 함께 나이 들어갈 날들이 하염없이 기대된다. 그래도 나답게 시간은 정말로 착실하게 흐른다. 조금이라도 게을러지거나 흐름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나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을 때도 반대로 너무 행복한 순간이라서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시간은 자신의 방향대로 흘러간다.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게 시간인데 그 움직임의 속도를 체감하는 상황은 아이러니하게 정말 가끔일 뿐이다. 문득 만져본 엄마의 손이 꽤 주름져 있다거나 어느 날 아빠의 눈가주름이 새삼 깊어 보일 때 시간이 벌써 이만큼이나 지나버렸구나 싶어진다. 지금으로부터 10년쯤 지나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곤 한다. 40대의 어느 즈음을 살아가고 있을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무슨 음악을 즐겨 듣고 그때 즐겨 먹는 음식은 무엇이고 지금의 나보다 얼마나 더 행복해져 있을지 생각한다. 시간의 물결을 역행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안다. 그렇기에 지나간 시간은 흘러간 대로 담대하게 놔둘 줄도 알고 물결의 방향을 따라서 원하는 방향으로만 계속 노를 저어가는 법도 안다. 그 물결을 타고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나는 여전히 나다운 사람일지 그려본다. 나이 들어감이 기대되면서도 무섭기도 하다. 내가 너무 다른 사람으로 변하지는 않을지, 바라는 것처럼 괜찮은 어른이 될 수 있을지,
불안함을 섞은 의문에 확실한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몇 없다. 90세가 넘은 외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는 것이라고 그랬다. 너무 빨라서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가버린 시간을 후회하게 됐다는 말이 귓전에 맴돌았다. 나는 생이 선사하는 길고도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나 자신에게 물었다. 시간이 지나면 외모도 변할 것이고 생각의 방향도 다양해질 것이고 지금보다는 다른 내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과는 달라도 그래도 나답게 살아가고 싶다.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삶에 유동적인 변화들을 이왕이면 영민하고 유연하게 넘기길 바랄 뿐이다. 언제나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 먼저 걱정하지 말고 기대는 크게 품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나답게 살아갈 앞으로의 날들에 두근거리는 나의 다음 걸음을 옮겨본다. 그래도 나답게 오늘도 걸어본다.